지난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태초의 거인 이미르가 태어났는데 거인종을 증오하던 오딘과 그의 형제는 이미르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이미르의 시체로 세상 만물을 만들곤 평화롭게 지내던 중 굴베이그라는 여신이 나타나 인간과 신을 타락하게 만들죠. 이에 분노한 오딘은 굴베이그를 고문했는데 알고 보니 이 굴베이그가 옆집 바니르 신족 출신인 거야. 때문에 바니르 신족과 에시르 신족은 몇 날 며칠 싸우게 됐고 그들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인간 세상 미드가르드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에 두 신은 휴전과 인질 교환을 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속은 거란 바니르 신들은 홧김에 인질로 미미르의 머리를 잘라버리는데 사실 바니르 신들이 미미르를 무턱대고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니르 신들도 회니르와 미미르를 반겼지만 미미르가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어떤 결정도 못하는 회니르의 모습을 보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하지만 바니르 신족은 서로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기로 에시르 신족과 조약을 맺은 상황 때문에 바니르 신족은 신들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거인족인 미미르에게 화풀이를 했고 잘린 미미르의 머리를 보란듯이 아스가르드에 던져버립니다. 이를 발견한 오딘은 미미르의 머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뒤 미미르의 샘에 가져다 두죠. 그리고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미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먼 훗날 라그나로크가 도래했을 때도 말이죠. 두 신족의 싸움이 얼마나 격했는지 아스가르드 전체를 감싼 성벽이 죄다 무너졌습니다. 이를 본 오딘은 누가 나서서 저 성벽을 고치겠는가 라고 물었지만 그 어떤 신들도 나서는 신이 없었죠. 성벽 쌓는 건 딱히 명예로워 보이지도 않고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벽이 무너진 걸 틈타 웬 건축가가 들어와선 18개월만 주시면 제가 이 스바딜파리와 함께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 대신 해와 달 그리고 미의 여신인 프레이야를 제게 해주시죠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팔리의 신세가 된 프레이야는 연신 보석 눈물을 흘렸고 아스가르드의 안전을 위해선 성벽이 필수라 생각했던 오딘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거인족 출신 로키가 다가와선 신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저 건축가에게 18개월을 주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만 주자고요. 그럼 우리는 해와 달 그리고 프레이야를 주지 않아도 되고 6개월만큼의 성벽을 공짜로 얻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신들은 로키의 꾀에 탄성을 질렀고 건축가를 불러 18개월이 아닌 6개월 만에 해내라고 합니다. 물론 건축가 역시 6개월은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해와 달 그리고 프레이야를 얻어내기 위해 신들의 제안을 승낙하죠. 그렇게 약속한 6개월이 되기 하루 전 신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건축가의 집념과 그의 말 스바딜파리가 미친 듯한 속도로 6개월간 벽돌을 쌓아 이제는 출입문만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오딘은 로키를 불러와 만약 저 건축가가 내기에서 이긴다면 너는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6개월이 아닌 3개월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며 후회하던 로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섹시한 안말로 변신해 건축가의 말 스바딜파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곤 스바딜파리와 함께 숲속 멀리 사라져버리죠. 이 상황을 모른 채 일어난 건축가는 멘붕에 빠집니다.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출입문 하나만 만들면 저기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미의 여신 프레이야가 내 것이 되는데 자신을 도와줄 스바딜파리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에 뚜껑 열린 건축가는 신들이 자신을 속였음을 깨닫곤 자신의 본 모습 거인으로 변신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스가르드 주변 거인을 해치우고 돌아온 토르가 신들의 회의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던 거인을 발견했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거인의 머가리를 부셔버리죠. 그렇게 신들은 해와 달 그리고 프레이야를 지킬 수 있었고 이름 없는 거인의 열정페이로 성벽을 다시 얻게 되었죠. 아, 로키도 있었죠? 상황이 종료된 뒤 로키는 다리가 8개 달린 말을 데리고 왔는데 로키는 이 말을 슬레이프니르라 소개하며 이 사건의 잘못은 제게도 있으니 이 말을 오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죠. 이에 오딘은 무척이나 기뻐했고 슬레이프니르는 오딘의 애마가 됩니다. 그 말이 안말로 변신한 로키와 거인의 말인 스바딜파리 사이에서 태어난 말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 맞다, 에시르와 바니르 신들이 서로 휴전을 맺을 때 인질 교환 말고도 다른 것을 했었는데 이걸 말씀 못 드렸네요.
애쉬르와 바니르 신들은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거대한 항아리 속에 서로의 침을 뱉었습니다. 마치 거사를 앞둔 사람들끼리 서로의 피를 섞은 잔을 마시듯 북유럽 신들도 자신들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죠. 물론 마시진 않았어요. 않았을걸요? 안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수많은 신들의 침이 모이고 모여 찰방찰방 거릴 때쯤 오딘이 항아리의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웬 신이 나타납니다. 이 신의 이름은 크바시르. 세상 그 무엇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이자 훗날 9세계에 사는 모든 만물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신이죠. 그러던 어느 날 펴라르와 갈라르라는 난쟁이가 찾아와 고민 좀 들어달라며 자신들이 사는 동굴로 초대합니다. 참고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난쟁이, 다시 말해 드워프들은 햇빛을 보게 되면 돌로 변하기 때문에 동굴에 살고 있었죠. 때문에 자비롭고 지혜로운 신 크바시르는 난쟁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그들이 사는 동굴로 직접 향했죠. 그런데 그때 동굴 속에 숨어있던 펴라르와 갈라르가 크바시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곤 크바시르의 피와 꿀을 섞어 술을 담갔는데 놀랍게도 이 술은 마시기만 하면 크바시르처럼 지혜로워지는 술이었죠. 때문에 펴라르와 갈라르는 남들 몰래 이 술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거인 길링 부부가 찾아와 동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 합니다. 다른 건 뺏겨도 크바시르로 만든 술만큼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상황. 이에 펴라르와 갈라르는 더 많은 보물을 주겠다며 길링 부부를 유인했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그들을 죽여버리죠. 정말 대단한 사이코들이에요. 하지만 욕심 많은 거인 길링 부부에는 수퉁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을 찾아 수퉁은 동굴로 향했고 자신의 부모님이 살해당한 걸 알게 되죠. 이에 수퉁은 펴라르와 갈라르를 죽이려 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진짜 죽겠다 싶었던 난쟁이들은 크바시르의 술을 건네주며 이 술이 진짜 엄청난 술인데 이걸 드릴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죠. 이에 수퉁은 크바시르의 술을 가지고 나가 자신이 살던 산에 숨겨버립니다. 그리곤 난쟁이들과 다르게 술의 존재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신들은 술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 술을 찾아오기 위해 오딘이 직접 나서죠. 일단 오딘은 거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스스로를 볼베르크라 불렀습니다. 그리곤 수퉁의 동생인 바우기의 하인들이 일하던 곳을 찾아갔죠. 바우기에게는 9명의 하인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자신의 낯이 묻어져 일을 할 수 없다고 찡찡거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볼베르크는 가지고 있던 숫돌을 이용해 낫을 갈아줬는데 이걸 본 하인들은 좋다며 자기들한테 숫돌을 팔라고 합니다. 이에 볼베르크는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나 가지세요 라고 말하며 하인들 사이로 숫돌을 던집니다. 그 순간 서로 숫돌을 가지겠다며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볼베르크가 갈아준 낫으로 모두가 죽게 되죠. 그렇게 하인들을 죽인 볼베르크는 수퉁의 동생 바우기를 찾아가 당신의 9 하인들이 모두 죽었는데 내가 그들보다 일을 잘하니 나를 고용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보수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형 수퉁이 소문내고 다니던 술 한 모금만 주시죠 라고 말했죠. 이에 바우기는 승낙했고 볼베르크는 보란듯이 9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해치워버립니다. 그런데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바우기는 수퉁에게 술 한 모금만 줄 것을 부탁했지만 수퉁이 이를 거절해버립니다. 이에 볼베르크는 아니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송골 라틴인데 술을 못 주겠다면 이걸로 술이 숨겨져 있다는 저 산 좀 뚫어주시죠 라고 말했죠. 그렇게 바우기가 송곳으로 산을 뚫어 지하까지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자 볼베르크는 냅다 뱀으로 변신해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표면에 다다른 볼베르크는 술을 지키던 수퉁의 딸 굴로드를 만나죠. 그런데 굴로드는 볼베르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그렇게 이둘은 사흘 밤낮을 함께 보냅니다. 그렇게 굴로드가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쯤 볼베르크는 굴로드에게 저 단지와 그릇에 담아져 있는 술 한 모금씩만 먹어봐도 돼? 라고 물었고 한 모금씩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한 굴로드는 이를 허락하죠. 그런데 허락을 받은 볼베르크는 그릇과 항아리에 들어있는 술을 한 모금씩 원샷을 해버리는데